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기고 사이사이 간식까지 드셨어요. 속을 비우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어른들도 늘 그러셨잖아요. 굶으면 기운 떨어진다고,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입맛 없어도 억지로 챙겨 드시고, 밤에 출출하면 뭐라도 하나 드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앉아요.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배가 늘 더부룩하고요. 건강검진 받으면 염증 수치니, 혈당이니, 하나둘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요. 분명히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남들보다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먹는 것만큼 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면 우리 몸속 세포는 쉴 틈이 없어요.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방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물건은 들여놓는데 한 번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들여놔도 발 디딜 틈이 없어지죠.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치울 시간이 없으면 그 안에 쓰레기가 쌓여요.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스스로 낡고 망가진 부분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청소 시스템인데요. 이걸 밝혀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세포에 이런 자가 청소 기능이 있다는 걸 증명한 공로예요. 앞서 짧은 영상에서 공복 수칙 3가지를 말씀드렸죠.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 유지하기,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기, 정제 탄수화물이랑 야식 끊기. 오늘은 이 3가지를 제대로 파볼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하시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언제 먹느냐만 바꾸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세포 청소, 오토파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 몸은 60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공장이에요. 매일 일을 하죠.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면 뭐가 생겨요? 찌꺼기가 생겨요. 고장난 부품,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 낡아 빠진 발전소 같은 것들이요. 이게 쌓이면 공장 효율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노화예요. 오토파지는 이 공장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에요. 낡은 부품을 분해해서 그걸 재료로 새 부품을 만들어요. 청소도 하고 재활용도 하는 거죠. 이게 잘 돌아가면 세포가 젊게 유지되고, 안 돌아가면 쓰레기가 쌓여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청소 스위치는 언제 켜질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계속 먹고 있으면 세포는 아직 재료가 들어오네 하고 청소를 미뤄요. 새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굳이 헛 물건을 정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포는 이제 밖에서 안 들어오니 안에 있는 걸로 해결해야겠다 하고 청소를 시작해요. 낡은 걸 분해해서 재료로 쓰는 거죠. 공복이 청소 스위치인 거예요. 재밌는 건 이게 우리 몸이 오랜 세월 살아남으려고 만든 지혜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하루 세 끼에 간식까지 먹지 못했어요. 사냥이 안 되면 며칠씩 굶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굶는 시간에 대비하도록 진화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몸 안의 낡은 부품을 재활용해서 버티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먹을 게 넘쳐요. 냉장고 열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 시스템이 켜질 틈이 없는 거예요. 몸은 옛날 그대로인데 환경만 바뀐 거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오토파지 연구는 대부분 동물 실험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들을 보면 오토파지가 뚜렷해지는 건 24시간, 48시간 단식에서예요. 사람에게서 몇 시간이 최적인지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럼 왜 저는 12시간에서 16시간을 말씀드릴까요? 현실적이니까요. 68세 어르신한테 24시간, 48시간 굶으라고 하면 그건 위험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근육 빠지고 어지럽고 쓰러져요. 반면 12시간에서 16시간은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늦게 먹는 정도예요.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몸에 확실히 좋은 변화가 옵니다. 완벽한 걸 한 번 하고 많은 것보다 적당한 걸 매일 하는 게 100배 낫거든요.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니까요. 그럼 10년 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등록증 나이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 나이가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연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공복 시간을 늘렸더니 24시간 평균 혈당이 내려갔어요.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도 줄었고요. 인슐린이 잘 듣게 되고 혈압도 좋아지고 몸의 염증 지표도 개선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뭐예요? 나이 들면서 나빠지는 것들이잖아요. 혈당 오르고 인슐린 안 듣고 혈압 오르고 만성 염증 쌓이고 이게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만성 염증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즘 노화 연구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몸에 아주 약한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를 만성 염증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불이 몸속에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늙게 만들고 각종 질병의 씨앗이 돼요. 나이 들수록 이 불이 세지는데 학자들이 아예 염증성 노화라는 말까지 만들었을 정도예요.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것도 이 만성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복으로 이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건 몸의 상태가 젊은 사람 쪽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검사지 숫자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 주름이 펴진다는 게 아니라 속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속이 늙으면 병이 오니까요. 반대로 속이 젊으면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져요. 그게 진짜 회춘이에요. 이런 반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굶으면 무조건 좋다는 거야? 아니에요. 굶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을 몰아서 정하고 비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루 먹을 걸 안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을 정해진 시간 안에 먹고 나머지 시간을 비워두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굶기가 아니라 시간 정하기예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수칙을 제대로 풀어볼게요.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부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나와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이 저장 모드예요. 들어온 걸 쌓아두는 시간이죠.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 인슐린이 내려가요. 그러면 몸이 소비 모드로 바뀌어요. 저장해둔 걸 꺼내 쓰고 청소도 시작하는 거죠. 하루 종일 저장 모드로만 살면 몸이 쌓기만 하고 치우질 못해요. 그래서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이미 절반은 하고 계세요. 자는 시간이 공복이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을 7시에 드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면 벌써 12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난 것만으로 12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늘리면 돼요. 아침을 9시에 드시면 14시간, 11시에 드시면 16시간이에요. 밤늦게 야식만 안 드시면 12시간은 저절로 되고 아침을 조금 늦추면 16시간이 되는 거죠. 거꾸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아침을 8시에 꼭 드셔야 하는 분이면 전날 저녁을 6시에서 8시 사이에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물만. 이러면 12시간이 채워져요. 처음부터 16시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많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해보시고 괜찮으면 13시간, 그 다음 14시간. 이렇게 30분씩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갑자기 확 늘리면 허기져서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리고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모임도 있고, 명절도 있고, 손주가 오면 같이 먹어야죠. 그런 날은 그냥 즐기세요. 일주일에 닷새만 지켜도 충분해요. 하루 못 지켰다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습관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반론 하나.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좀 넉넉히 드세요.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같은 거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리고 채소도 넉넉히요. 반대로 저녁에 밥이나 면 위주로 드시면 두세 시간 만에 확 꺼져서 배가 고파요. 저녁 메뉴만 바꿔도 밤에 덜 배고파요. 또 하나, 처음 며칠은 원래 배가 고파요. 몸이 그 시간에 먹던 습관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면 그 배고픔이 잦아들어요. 몸이 새 리듬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 힘들다고 나는 안 맞나 보다 하지 마시고 열흘만 버텨보세요. 그 고비만 넘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이건 두 번째 수칙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연구에서 같은 공복 시간이라도 이른 시간에 먹고 일찍 끝내는 쪽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낮에는 소화를 잘하고 밤에는 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먹고 다음날 11시에 먹는 것보다 저녁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같은 14시간이어도요.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 몸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아니에요. 영업시간이 정해진 식당이에요. 낮에 열고 밤에 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면 직원들이 쉴 틈이 없어요. 청소도 못하고요. 영업시간을 정해주는 것, 그게 공복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칙은 공복시간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복을 성공시키는 열쇠예요. 왜 따뜻한 물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배고픔을 달래줘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중에 상당수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이거나 습관이에요. 밤 10시만 되면 뭔가 먹고 싶은 거,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늘 먹었으니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위가 채워지면서 그 신호가 가라앉아요.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따뜻한 게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도 더 크고 마음도 안정되거든요. 둘째, 대사를 돕습니다. 우리 몸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세포가 청소를 해도 그 찌꺼기를 밖으로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놓고 쓰레기 봉투를 못 내놓는 격이죠. 그래서 공복 중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셋째, 체온을 지켜줘요. 나이 들면 몸이 쉽게 차가워져요. 공복 중에 찬물을 마시면 속이 더 차가워지고 소화기관이 위축돼요. 따뜻한 물은 반대로 속을 데워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특히 중요해요. 어떻게 마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제일 좋아요. 밤새 잠자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그걸 채워주면서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 시간 동안 2~3시간에 한 번씩 한 잔씩 드세요. 벌컥벌컥 말고 천천히요. 하루 전체로는 8잔 정도가 기준인데 신장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양을 지키셔야 해요. 물이 지겨우면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캐모마일차 같은 무가당 차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커피는 괜찮지만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안 돼요. 믹스커피 한 봉지면 공복이 깨져요. 블랙커피는 괜찮아요. 그리고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도 안 돼요. 그건 당이 들어가니까 공복이 끝나는 거예요.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반론 나올 수 있어요. 물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서 잠을 못 자는데요? 맞아요. 나이 드시면 특히 그렇죠. 그래서 물은 낮에 많이 드시고 저녁 이후로는 조금만 드세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공복 중 물 마시기는 주로 아침부터 낮 시간에 하시면 돼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잠도 회춘에 중요하니까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원래 물을 잘 안 마셔요. 목이 안 말라요. 나이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목이 안 말라도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드세요. 아침 기상 후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요. 컵을 눈에 보이는데 두면 훨씬 잘 드시게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칙으로 갈게요. 세 번째 수칙은 정제 탄수화물이랑 야식을 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공복 시간을 아무리 잘 지켜도 먹는 시간에 뭘 먹느냐가 엉망이면 효과가 반토막 나거든요. 16시간 굶었다가 흰쌀밥에 빵에 떡을 잔뜩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이 뭐냐면 곱게 갈아서 껍질이랑 식이섬유를 다 벗겨낸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그리고 설탕 든 음료수 전부요.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확 올려요. 그럼 왜 이게 세포 청소를 방해하느냐? 혈당이 확 오르면 인슐린이 왕창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슐린이 나와 있으면 몸은 저장 모드예요. 청소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애써 만든 공복 시간의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는 셈이에요. 어떻게 바꾸느냐?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흰쌀밥을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흰빵을 통곡물빵으로, 국수를 먹더라도 채소랑 단백질을 잔뜩 곁들여서, 그리고 양을 좀 줄이시고요. 밥 한 공기 수북이 드시던 걸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을 늘리세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덜 오릅니다. 이건 연구로도 확인된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위에 방어막을 쳐서 뒤에 들어오는 밥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이제 야식 얘기를 할게요. 야식은 왜 그렇게 나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야식을 먹으면 공복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요. 저녁 7시에 먹고 자면 12시간 공복인데 밤 11시에 라면 하나 드시면 그 시계가 다시 0으로 리셋돼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드시면 겨우 8시간이죠. 세포가 청소를 시작할 틈이 없어요. 둘째, 밤에는 우리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낮에는 소화와 대사가 활발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지방으로 더 잘 쌓여요. 밤 11시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낮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이 나와요. 저녁 먹고 나면 밤에 꼭 출출한데 어떡해요? 이거 정말 많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을 일찍 드시니까 밤이 길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랑 채소를 넉넉히요. 저녁이 부실하면 밤에 반드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야식이 당기는 시간에 다른 걸 하세요. 습관이라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생각나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 우려서 천천히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시거나요. 사실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면 배고픔도 못 느끼고 공복 시간도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정 못 참겠으면 방울토마토 몇 알이나 오이 조금처럼 혈당을 거의 안 올리는 걸로 아주 소량만 드세요. 과자나 빵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다만 이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비상수단으로만요. 그리고 야식이 당기는 진짜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밤에 유난히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심심하거나 허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TV 보면서 손이 심심하니까 뭘 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손을 다르게 쓰세요. 따뜻한 차를 우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내일 아침 반찬을 미리 준비하거나요. 손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신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TV 앞에 과자 봉지를 아예 두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면 덜 생각나요. 집에 야식거리를 안 사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안 들으시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첫째, 당뇨약이나 인슐린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공복 시간을 갑자기 늘리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둘째, 근육 문제예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히 중요해요. 공복 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드는데 그러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6시간 공복을 12주간 했더니 체중은 별로 안 줄었는데 근육량이 살짝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나이 들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지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이에요. 힘이 없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해요. 공복 시간은 지키되 먹는 시간에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두부, 계란, 생선, 쌀고기, 콩, 그리스 요거트 같은 걸 몇 끼니 넣으세요. 어르신들은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밥이랑 나물 위주로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가끔 드시니까요. 매 끼니 손바닥만 한 단백질 반찬 하나는 꼭 올리세요.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정도면 충분해요.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만 하루 3번 하셔도 다리 근육이 지켜져요. 공복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지만 단백질 챙기고 조금만 움직이면 근육을 지키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육은 그냥 힘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당을 가져다 쓰는 창고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잘 잡히는 거예요. 공복과 단백질과 운동, 이 셋이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저체중이신 분,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준 분, 식사량이 원래 적은 분. 이런 분들이 공복을 늘리면 영양실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있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도 공복이 길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도 안 됩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뭔가 드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해보고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정리하면요. 공복은 좋은 도구지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약을 드시거나 몸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에 녹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